안녕하세요. 톰코칭 대표 김성환입니다. 오늘 강의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금일 비즈니스 피플 앤 이슈 주제는 조직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DT는 없다라는 도발적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기서 DT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의 약자입니다. 최근 많은 기업에서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되는 기업도 있지만 시스템을 도입한 후 조직과는 별도로 움직이는 잘 작동이 되지 않는 기업들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돈을 들이고 시간과 인력과 자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또는 시스템적으로는 하드웨어 차원에서의 디지털 전환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사업과 사람과 잘 매칭이 되지 않거나 연동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기서 나와 있는 조직 문화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 주제는 디지털 전환과 수평적 조직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부 내용은 디지털 전환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디지털 전환을 하고 있는 현재 기업들의 사례, 세 번째로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과 성공 요인,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한 수평적 조직 문화의 필요성, 어떻게 수평적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수평적 조직 문화는 디지털 전환이 아니더라도 많은 기업들과 연구자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수평적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문화가 뭐다? 수평적이 아니고 수직적이다라는 의미에서 이 수직적인 문화가 수평적인 문화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수평적 조직 문화가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명확하게 개념 또는 그런 방법론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디지털 전환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조직 문화를 잘 디지털 문화와 맞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강의 들어가기 전에 항상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디지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디지털 전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까지는 크게 세 단계, 전산화, 디지털화, 디지털화 전환, 이렇게 세 단계로 크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전산화의 시작은 1960년대, 어찌 보면 이제 컴퓨터라는 부분들이 만들어지면서 전산화 또는 자동화라는 개념이 먼저 생겼죠. 이때는 데이터를 디지털화 시키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또는 이제 데이터를 축적하는 이런데 시간과 자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런 걸로 사용을 했었고 이제 온라인화에 대한 방법으로 되면서 어떤 사업, 오프라인 사업들이 일부 온라인으로 진행된 방식들이 진행되어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때는 초기 단계 데이터를 오프라인 또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 이런 것에 초점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본격적으로는 1990년대 시대 시작되었던 디지털리제이션, 디지털화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컴퓨터의 기술이 많이 발전돼 나가고 또 이제 온라인, 인터넷이라는 것이 활성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제품 개발, 생산, 판매 프로세스에 디지털화가 도입되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공급망, SCM 디지털화 또는 이제 일부 사업부의 온라인 사업부화 이런 식으로의 온라인화들이 진행되면서 기존 비즈니스들이 온라인화로 일부 진행되었고 어떤 부분들은 뭡니까?
아날로그 방식들이 디지털의 제품 형태로 뭐 예를 든다면은 기존에 있었던 뭐 벅스 뮤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음악이라든지 다양한 자원들이 디지털화의 제품과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추동되었던 것이 디지털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것을 토대로 해서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2010년대 초부터 디지털 전환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부터는 비즈니스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이 동시에 시작되었고, 산업적으로도 또는 경제 시스템적으로도 본격적으로 되었죠. 그래서 2020년 2년인 오늘날 같은 경우에도 많은 기업들, 어떤 시스템에서 디지털화가 되고 있고, 또는 비즈니스적으로는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처럼, 사업 전체가 디지털화된 플랫폼 비즈니스가 바로 디지털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처럼 온라인 디지털화된 기업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사업에서 디지털적인 방식이 점점 더 커지는, 예를 든다면은 GE 같은 경우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대표적인 디지털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아마존이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많은 기업들이 오늘날 디지털 기업화되어 있죠. 그래서 전통 기업들도 새로운 사업을 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디지털 전환을 추구하고 있고, 신생 기업들은 바로 디지털화된 기업에서 새로운 시장 또는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죠. 이게 대표적인 예가 공유 경제 또는 구독 경제, 이런 표현으로서 지금 사회적 산업적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디지털 전환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기존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은 디지털화해서 디지털 전환이 넘어가는데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중견 또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디지털 전환으로 바로 가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산화 또는 자동화, 디지털화를 통해서 디지털 전환이 고려되어야 되고, 그러지 않다라면은 전산화와 동시에 디지털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들도 전산화와 디지털화를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사업 전반에 대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물결에 같이 동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디지털 전환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조직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업 활동 전반의 변화를 일으키는 기업 변화 활동이다 또는 변화 과정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 산업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전환에 이젠 어느 기업도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물결에 동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디지털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제조업과 서비스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제조업 사례 중에서 철강 업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에 나왔던 기사인데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포스코 같은 경우보다 디지털 트윈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현대제철은 스마트 엔터프라이즈 또는 KG 스틸 같은 경우에는 SAP ERP 업그레이드 통한 비즈니스 혁신이라는 방법으로서 추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포스코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한다라고 했네, 그죠? 기사를 조금 더 활자를 키워서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포스코는 현재 운영 중인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의 3D 시뮬레이션, 시각화, 제어 인터페이스 기술을 접목을 했다. 이를 통해 설비, 품질, 안전, 환경관리 영역에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자율 생산 운영 체계를 구현할 계획이다. 이제 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트윈, 이거는 GE에서 기반으로 했던 것이고요. 뭐 트윈이 나올 듯이 어떤 아날로그적인 어떤 시스템이 디지털화된 시스템이 동시에 운영된다, 이런 것이 디지털 트윈의 개념으로 쉽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 중에서도 보면 자율 생산 운영 체계, 요게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자율 생산 운영 체계, 흔히 말한 인공지능화된 어떤 운영 체계, 기존의 사람에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기계 학습, 머신러닝을 통해서 스스로가 결정을 해서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제철은 스마트 엔터프라이즈 구축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해 제철소 생산, 공정 및 기술 향상을 기하기 위한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사업부별로 단절된 데이터 및 프로세스를 연결하고 빅데이터, AI 등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해 생산, 구매, 원가, 판매 등 전 부문을 고객 중심 프로세스라 운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생산, 구매, 원가, 판매, 이 전체적으로 디지털 어떤 플랫폼이라는 부분들을 만들고 그 타겟을 고객의 니즈를 토대로 해서 그것이 생산과 구매, 판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부분들이 전자동화, 데이터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포스코와는 비슷한 계기라 볼 수 있겠죠. 어떤 자율생산 운영 체계 그런 부분들이 현대제철은 기존에 있는 스마트 팩토리를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전략으로 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보면은 제조업 기반 부분들은 기존에 진행됐던 스마트 팩토리, 무인 공장이라는 개념들이 조금 더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결합됨으로써 자율 생산 체계, 자율 운영 체계 중심의 프로세스를 만들어 간다라고 정리해 나갈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서비스업을 한번 볼까요? 서비스업은 디지털화 사례 중에 가장 빨리 나오고 있는 업종이 이 금융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금융은 이제 많은 기업 금융업들이 그 뭡니까 점포를 많이 줄이고 있죠. 그러면서 온라인화되고 특히 모바일화,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바일화 됨으로써 디지털화가 엄청나게 빠르게 급격하게 진행된 영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기업 하나가 신한금융이죠, 그죠? 신한금융은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면서 서비스 정신을 대표되던 조직 문화를 이젠 창의성을 갖춘 셀프 리더십이라고 했네, 그죠? 자, 더 쉽고 편한 금융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새스러운 세부대라고 해놓고 신한금융의 디지털 전략은 쉽고 편안한 금융을 위해 신기술 기반한 신사업 발굴, 새로운 상생 디지털 생태계 조성, 인재 구성 및 조직 문화 혁신 등의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디지털 혁신의 성공 열쇠는 기존 조직 문화를 개선 발전시키는 데 있다는 게 조 회장의 소신이다. 새로운 조직은 신입 직원부터 임원까지 창의성과 주도성을 갖고 두려움 없이 일하는 셀프 리더십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신한금융은 앞에 살펴봤던 어떤 제조업과 달리 제조업에서는 하드웨어 중심의 어떤 스마트 팩토리 중심의 자율 생산 운영 체계 이러한 하드웨어 중심의 변화를 해 나간다면은 이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금융이라는 시스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들어가는 그런 운영 체계를 지금 구축하고 있죠, 그죠? 여기에서는 창의성과 주도성을 갖는 두려움 없이라는 어떤 직원들, 이 기존의 조직 문화에서 이제는 각각의 개개인들이 창의성과 주도성을 발휘해서 일단 디지털 전환의 시대의 어떤 주역으로서 나가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신한금융은 핵심을 잘 잡고 있는 것이죠.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어떤 스마트 팩토리나 디지털 트윈 또는 자율 운영 체계라는 하드웨어적 기반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디지털적인 마인드, 디지털적인 조직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라는 거 중요한데 여기에 나와 있던 대로 창의성과 주도성이라는 부분으로서 우리 구성원들의 변화가 되어야만이 디지털화에 동참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바로 이 디지털 전환을 해 나가는 데 핵심이 어떤 시스템적인 하드웨어적인 어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와 같은 그런 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 문화,
구성원들의 마인드의 변화가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한 성공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정리했던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성공 요인은 크게 6가지로서 들고 있습니다. 그죠? 먼저 확실한 변형 목표를 반영한 통합 전략. 그렇죠. 어떤 디지털 변화라는 부분들이 디지털 전략이 사업 전략과 연계된 전체 전략과 통합되어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CEO부터 모든 관리자까지의 어떤 리더십의 의지. 그렇죠. 아까 신한금융이 말하고 있던 셀프 리더십처럼 이 리더 계층에서의 어떤 디지털 마인드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하고 있는 거고, 당연하게 최고 수준의 인재를 어떤 디지털 사업에 먼저 배치해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어떤 사업 운영의 노하우 또는 그런 방법론들을 만들어 나가자. 네 번째로는 광범위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애자일한 조직 마인드. 그렇죠? 이 추진 방식이 이제 애자일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애자일 같은 경우는 새롭게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좀 쉽게 본다면 어떤 민첩함, 유연한 이러한 어떤 사고와 마인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디자인 핵심이 여기에서 어떤 민첩하고 유연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것이 조직 방식이라든지 어떤 구성원의 마인드에도 같이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다섯 번째로는 어떤 과제의 진행 상황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해야 된다. 이거는 관리에 있어서도 디지털 전환이 잘 되고 있는지 중간중간 잘 체크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많은 기업들에서 디지털 전환을 선포하고 시스템들을 어떤 도입을 해 나가는까지는 잘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 사업에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스템 또는 프로세스를 부서원들이 잘 진행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모니터링은 바로 뭐다? 실행의 중요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여기에서 실제적인 디지털화의 사업, 디지털화된 비즈니스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중심의 모듈링 기술, 어떤 그 민첩하고 유연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들이라든지 또는 운영의 노하우, 비즈니스들이 모듈화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또는 그것이 데이터화되어서 실제 사업에 연동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이거를 정리하자면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뭐다? 사업에 대한 전략, 우리 사람들, 이 시스템, 이 삼위일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이끌어나간 바탕에 디지털 전환의 어떤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여기에서 디지털 전환의 핵심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마인드를 포함한 행동 양식, 이것의 어떤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또 한 축이다. 하나는 하드웨어 시스템과 조직 문화라는 이런 체계, 마인드와 체계가 같이 굴러가야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디지털 조직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디지털화된 환경의 특성이 뭔가를 뽑는 게 중요합니다. 그 핵심은 이 연결성과 스피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디지털이라는 핵심은 뭐냐면 네트워크인 것이죠. 연결되어 있다. 모든 것이 데이터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도 개인도 모든 것이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검색을 해서 검색되지 않는 기업, 검색을 했을 때 검색되지 않는 사람은 뭐다? 참여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비즈니스에 이러한 전체의 생태계에 빠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디지털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연결되고 있는 것이 중요한 부분들이다. 이제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계, 기계와 기계가 연결되는 머신러닝은 기계와 기계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런 연결성들이 중요한 부분들인 거고 그리고 당연히 디지털화라는 이 비트의 세계에서는 아날로그와 다르게 엄청난 빠른 속도인 거죠. 머신러닝 속도로 이루어지는 속에서 우리가 지난번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게임에서 봤듯이 인간의 기회를 따라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장점과 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빨리 변하는 비즈니스 또는 사업 아이템 또는 제품과 서비스에 있어서 우리 스피드에 대한 것들이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이러한 연결성과 스피드를 가능하게 해주기
이 투명성과 자율성이 동시에 따라가줘야 되겠죠. 자, 연계되려면 뭐다? 벽이 없어야 되는 거죠. 투명해야 되는 거고, 특히 정보의 투명성들이 특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오픈되어 있지 않고, 검색했을 때 바르지 않고, 또 제품이나 서비스가 투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뭔가, 불합리하다, 뭔가 부정확하다, 이런 불투명하다라는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 또 하나 빠르게 움직이게 뭐가 필요하다? 스스로가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율성인 거죠. 이 자율에는 책임과 위임이 동시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지난금융이 창의성과 주도성을 갖춘 셀프 인재를 말한다는 것보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자율성입니다. 이제는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도 인공지능이 결정해 나가는 부분들인데 자율 운영이라는 그렇잖아요. 자율 운행이 된다라는 것보다 스스로가 검색을 해서 스스로가 판단하고 실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기계도 스스로 검색하고 판단하고 실행해 나가는데 사람도 검색하고 실행하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연결성과 투명성과 스피드, 자율성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디지털 조직 문화에도 이 네 가지 요인들이 마인드와 행동과 시스템 영역에서 각기 잘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먼저 가장 바탕이라 할 수 있는 디지털 마인드입니다. 자, 바로 연결되고 투명하고 스피드와 자율화된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투명성과 자율성은 오픈 마인드인 거죠. 열린 사고야 됩니다. 직급을 없애고 호칭을 없애서 뭐 다 님자로 하고 뭐 자율복장도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이 보이지 않는 이 사고의 영역에서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거는 신세대 시장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조직, 사람과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람과 기계와 소통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제는 기계와 같이 어떻게 잘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제 동료가 기계도 이제 나의 동료가 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마인드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행동의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이제 꼰대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디지털 환경에서 모든 개인들이 셀프 리더십이 된다. 아까 신한금융에서 말했던 그 뭐예요? 이제는 모든 팀원들이 뭐다? 리더라는 거예요. 모든 스스로가 셀프 리더라는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율해주고 지원해준 사람으로서 팀장, 위에는 모두 팀원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팀장들을 관리하는 최종 경영자, 이러한 어떤 하이라키의 단순화가 되는 부분들이고, 직급과 직책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뭐다? 이러한 그 슬림화되고 빠르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이 갈등 사례를 하나, 이게 회식 문화입니다. 신세대 직장인들은 회식 그거 특히 요즘 재택근무에서 다시 이제 비대면에서 대면 근무로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회식 가기 싫어요, 회사 가기 싫어요라는 말을 막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를 우리는 잘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우수한 인재들은 회식이라든지 내가 일하고 싶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쳐주지 않으면은 이제는 그런 직장을 찾아가는 시대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는 우수한 인재를 모집한다라고 했을 때 단지 돈만이 아니라 개인이 일하고자 하는 방식, 예를 든다면 재택근무, 자율근무라든지 본인이 희망하는 일하는 방식들을 해주는 것이죠. 왜? 이제는 각각 개인이 뭐다? 한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팀 단위로 회사로 갈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개인 단위가 어렵다면 팀 단위 정도라도 소규모화되는 그야말로 분산화된 어떤 세포형, 셀형 조직 또는 이제 아메바형 조직처럼 민첩하게 움직이는 기업들이 이제는 살아남을 것이다. 그에 대한 하나의 브랜드를 공유하되 개인 또는 팀 단위가 하나의 기업처럼 움직여 나가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직원들을 회사에 다 와라. 이러한 어떤 구시대적 발상들은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비즈니스 모델도 그렇게 바뀐단 보다 운영 체계 대표적인 게 성과 관리하고 평가 보상하는 체계인 것이죠.
성과에 따라 보상을 나오면 되는 것이죠. 성과 난 것에 보상을 내는 것이고, 그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면 도태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근로 시간이라는 부분들은 개인이 알아서 통제해 나가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스스로가 일주일 중에서 3일만 일하겠다. 뭐다? 나는 밤새서 하겠다. 이렇게도 밝힐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의 노동법이라든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유연성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한 기업만의 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과 개인, 기업에 있는 구성원들, 그리고 사람들, 이 사회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 나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시간이 걸립니다. 좀 답답하더라도 사회 구조까지 바뀌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격차가 많이 나타나는 부분들에서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 가지고 오는 사회에서의 어떤 문제점들, 그런 리스크 포인트를 사회의 영역은 다시 좀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 일단은 기업 영역에서는 그 사회와 제도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변화를 같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부분들 강조드리고 싶고요. 저는 과감하게 회식이라든지 무조건 출근이라든지 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데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필요한 조직 문화를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수평적 조직 문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수평적 조직 문화가 뭐니?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수직적 문화와 비교를 해보면은 여실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하는 방식이죠. 쉽게 말해서 다음 회사로 나와. 다 와서 여기서 일을 해. 회식 있을 때 다 참여해. 이런 것이 대표적인 수직 문화죠. 수평적 문화는 그렇지가 않는 것이죠. 서로가 원하는 사람, 개인이든 팀 단위라든지 그것을 민첩하게 일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에 책임져야 나가는 조직이 될 것이고, 업무 방식 또한 대표적인 상명하고의 규정, 지시 지도 중심에서 개개인의 자율과 위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화된 시대에서 우리 구성원들도 어떤 자기 자신의 전문성과 어떤 책임감, 성과를 만들지 못하면은 이제 개인도 위험한 시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디지털 전환이랑은 개인과 조직에서도 마찬가지 양날의 칼과 같다. 그래서 유연근무, 특히 이제 협업이 중요합니다. 왜? 개인 단원, 팀 단위에 있어서 연결되고 있을 때 각 단위 작업의 어떤 산출물들이 타인 또는 이제 타 부서, 타 기관, 타 조직과 잘 연동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했을 때 이런 업무 프로세스라든지 전체 시스템들이 잘 유기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협업하는 시스템이 잘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화되면서 협업이 더욱더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책임과 권한이 소수의 리더에게 되어 있던 것이 이제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상당히 위임되어 있고 분산화되어 있다라고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산 유연 조직이 대표적으로 이제 에자일화 조직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팀원들도 이제는 개인 스스로의 목표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그 과업을 수행해 나가는, 그에 따라서 평가 보상받는 이제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수평적 조직 문화의 핵심이 뭐냐 했을 때 저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핵심이 수평적 조직 문화가 있다라면은 이 수평적 조직 문화의 핵심은 뭐다?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있다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하냐가 결국은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수직적인 조직에서는 지시 명령에 따라서 해왔는데 이제는 스스로가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가 결정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리더는 뭐 해야 돼요? 구성원들과 계속 구성원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본인이 목표를 뭘 세우고 싶은지를 잘 듣고 질문해서 스스로가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다? 이제는 지시 명령이 아니라 경청과 질문 또는 잘하고 왔는지를 끊임없이 피드백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구글 시스템에 있어서 리더는 뭐 하는 거다? 30명이면은 일주일에 30명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 리더의 일이 되는 것이죠. 개인별로 목표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체크해 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정보의 공유입니다. 시스템적으로 공유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모든 것이 온라인에서 디지털에서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아날로그적인 사람의 감성들이 가야 되는 것도 있는 것이고요. 일이 진행되는 것은
어떤 온라인 업무 시스템에 나타나고 있지만은 개인들의 어떤 사적인 부분들은 알 수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대면 미팅 또는 이제 비대면 미팅들을 통해서 그것을 파악해 나가시 중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걸 통해서 어떤 정보들이 잘 유난하게 흐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 봤을 때 기존의 어떤 수직적 구조에서는 결정하면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집단 사고로 하면 그룹 싱킹이 되겠죠. 그죠? 그룹 싱킹은 어떤 병폐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개개인 의견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직 결정에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이런 것이 이제 집단 사고의 어떤 병폐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집단 지성은 뭡니까? 컬렉티브 인텔리전스잖아요. 어떤 그 전체가 아이디어를 내서 합의점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이 바로 집단 지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수평적 조직 문화에서는 각각의 의견들이 취합되고 스스로의 의견들을 존중하면서 최종 의사결정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집단 지성, 그룹 인텔리전스가 무척 중요한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서의 조직 문화는 수평적 조직 문화에 대한 부분들이고, 수평적 조직 문화에서는 분산적 구조, 자율과 팀은 개인의 자율과 위임되어 있고,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된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수평적인 조직 문화에서 어떤 역할과 책임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평적인 조직, 수직적인 조직은 뭐예요? 이 역삼각형이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이 수직적 조직 문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평적 조직 문화에 있어서는 맨 밑에 경제가 있고, 그 다음에 팀장, 팀원이 있는데, 이 팀원들이 일선에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거다? 고객을 만나고 일을 수행하는 최종 단위인 거죠. 이들이 바로 리드가 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팀원들의 역할은 과제를 설정하고 스스로의 일을 잘하는 것이 되겠죠. 그럼 팀장은 뭐다? 이 팀원 일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팀의 목표를 설정하고 팀원들 일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팀장의 가장 심진 역할이다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경영자 C레벨은 뭘 하는 거냐? 사업의 방향을 세워야 되겠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정해서 각각의 팀들에게 제시를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물론 이 방향 설정에는 많은 각 파트 또는 팀 단의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세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배분하고 또는 지원해 준 역할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나머지는 그런 자원과 시간과 인력을 통해서 팀 단위에서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각각의 개인들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느냐? 자, 우리 경영자는 뭐예요? 팀 단위 또는 팀장이나 조직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의사결정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물론 때에 따라서는 이 경영자 레벨에서 어떤 팀 단위 결정을 내려줄 수도 있겠고 또 합의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팀장은 뭘 한다? 팀원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는 것이죠.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문제 해결에 대해서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잘하고 있는 일들을 여기 지원해주는 성장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거죠. 그래서 실무 단위에서 고객의 니즈와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을 누가 가진다? 이제 팀원이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는 팀원들이 이제 묻어 갔다라고 보면은 모든 책임은 팀장이라든지 상부로 왔다라면 이제 모든 책임이 일선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고 있다. 왜? 그만큼 일선 접점에서의 어떤 실행과 결정 지원이 이제 무척 중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던 대로, 리더가 이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수평 조직 문화에서의 어떤 역할의 중요성, 그리고 팀원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정리해 보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어떤 자율 운영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 조직 문화 차원에서의 뒷받침이 같이 가야 된다. 이 두 축이 잘 굴러가야만이 디지털 전환이 잘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인 거고, 이러한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한 조직 문화로서 수평적 조직 문화를 살펴봤습니다. 이런 수평적 조직 문화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 방식, 조직의 구조뿐만 아니라 어떤 커뮤니케이션과 마인드에 있어서 디지털 마인드를 가져나가서 중요한 부분들인 거고, 그만큼 디지털 전환에 됨에 따라서 수평적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역할과 책임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고, 신한은이 정의했듯이 이제 셀프 리더십이
가져야 되는 것이죠. 기존의 표현으로 본다면 셀프 리더십이고, 저는 이제 리더십뿐만 아니라 멤버십, 구성원들의 멤버십이 무척 중요한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일선의 팀원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로 수평적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어, 전체적인 시스템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는 중요성을 강조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요. 혹시 본 내용에서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밑에 나와 있는 이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거나 댓글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성실껏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주제가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함께 제 이메일 주소 코치골뱅이통코칭닷컴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피드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